지난주에 이어서 그 비트코인 디벨로퍼 가이드라는 원래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해요. 오늘 할 거는 트랜잭션인데요. 트랜잭션이 뭐죠? 거래. 거래. 그쵸. 뭔지 아시나요, 이거? 비싼 거래. 네. 거래인데 거래라는 건 정체가 뭐죠? 네. 스펜딩.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블록이라는 걸 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블록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여러 개를 다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단순한 직접 지불이 제일 많아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뭘 준다, 돈을. 그럼 슝 줘요. 그쵸? 그 있고 또 다른 거는 좀 더 복잡한 거래. 뭐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 준다. 뭐 에스크로 아니 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이건 사실 두 가지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그냥 복잡하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원래는 그냥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줘만 하는데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복잡한 거래도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은 좀 많이 독특한데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입력이라는 거랑 출력이라는 걸 써요. 트랜잭션에 대해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문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거래라는 거는 이전 거래의 출력을 다음 거래의 입력으로 써요. 여기 보면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A랑 B한테 줄 거야 라고 해놔요. 그럼 A랑 B가 각각 받은 거를 그러면 얘네가 서로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아웃풋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웃풋츠인 거죠. 여러 개가 들어가니까 얘네 둘 거를 동시에 뭐 다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얘의 아웃풋과 얘의 아웃풋이 얘의 인풋으로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인풋츠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처럼 다음 거래에서 이 아웃풋을 쓴다고 했잖아요. 네, 안 써요. 안 쓰고 있으면 아직 안 쓰인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아웃풋이라서 TX, 이거 트랜잭션 이렇게 쓰거든요. 트랜잭션의 아웃풋, TXO라고 하고요. 아직 안 쓴 거. 그래서 UTXO라는 말을 써요. 비트코인 보시면 UTXO라는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아직 안 쓰인 아웃풋. 비트코인에서는 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알려면요.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UTXO의 모음을 가지고서 그걸 파악을 해요.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 가지고 있는 보다도 조금 달라요.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UTXO의 모음이라고 했죠. 여러 개니까요. 내가 A한테서 받고 B한테서 받고 C한테서 받았죠. 그럼 나한테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최소한 3개 정도가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지 않은 동전이에요. A가 저한테 10을 줬어요. 그럼 10짜리 UTXO가 생겼어요. B가 저한테 5 줬어요. 그 다음 사람이 3을 줬어요. 그럼 저는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10. 네, 그렇죠. 뭐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더하면 나오죠.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돈, 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가 파악하는 거랑 똑같죠. 이게 바로 코인인 거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코인처럼 써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았는데 정리를 안 하죠? 막 동전을 계속 받았어요. 동전 지갑에 막 돈 엄청 많고 막 저금통 안에 있는 거 한 번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쓰기도 좀 불편하고. 정리를 해준다면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의 특징이고요. 이더리움은 이거랑 좀 다르게 작동해요. 아까 전은 우리가 일상에서 코인을 쓸 때, 동전을 쓸 때의 일반적인 모양에 가깝지만 우리 뭐 전자상가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나 코인 안 세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은행에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에 그래서 1,000원 들어있다 그럼 1,000 끝. 그 다음에 남한테 돈 줘야 돼. 그러면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제가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100원 줘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하지? 500원인데 이거를 100원짜리로 바꿔서 막 그런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뭐 500원 있는데 거기서 100 빼. 그럼 나 400. 쟤는 원래 300원 있었는데 100 더해. 그럼 걔 400. 우리 400 됐네. 라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은행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고요. 아니 이런 은행에서 숫자 노름하는 거 그런 건 다 사기야. 진짜로 써야지. 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요새는 없겠지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숫자 노름을 할 수가 없어요. 코인 가지고서 통장에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난 얼마 있어. 장난하지 말고 꺼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게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최초의 코인은 어디서 났을까요? 코인 뭐였죠? 거래의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의 출력인 거잖아요.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그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거죠? 제네시스 블록. 제네시스 블록에서 돈을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아니 마이너들 블록 하나씩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코인베이스가 있어. 그쵸,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블럭 리워드라는 걸 하는데요. 너 마이닝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 받아? 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그냥 먹게 해요. 코인베이스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인풋이 없는데 그냥 아웃풋만 있어요. 그게 내 거예요. 마이너 몫이에요. 이거는.
이건 블럭 맨 앞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거래 중에 맨 처음에 있어요. 내가 먹을 거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마이너가 알았어. 거래 처리해줄 건데 잠깐만 나 먹을 거 먼저 챙겨놓고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생겨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경쟁자가 적을 때는 나 돈이 없네. 그럼 나 마이닝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쓰는 거고 어느 정도 풀이 형성되면은 잠깐만 나도 그거 좀 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다른 거 줄게 너한테. 뭘로 주지? 그럼 달러라도 주면 될까? 아니면은 피자데이라고 있거든요. 친구한테 비트코인 얼마 주기로 했더니 친구가 대신 피자 사줬죠. 그때 엄청 많이 줬었는데 피자 지금 피자가 뭐 억 단위의 피자가 남에게 코인을 준다라는 건요. 코인을 남한테 줘요. 요거는 모두가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P2P로. 그럼 내가 혼자 꽁꽁 숨겨가지고 있던 동전이 있었는데 너한테 줄게 하고 샥 꺼내가지고 주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건 내 소유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겠죠. 소유권은 뭐죠? 뭘 소유권이라고 하죠? 내 거가 어떤 의미죠? 내 거의 특징이 뭐죠? 그쵸.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거가 내 거죠. 남의 거 이렇게 주면은 그 소유권이 아니, 이거는 그냥 뭐 도둑질 내지는 사기 뭐 그런 게 되는 거고. 그쵸.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를 우리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펜딩을 할 수 있으면은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고, 만약에 스펜딩을 할 수 없으면 나한테 소유권이 없는 거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 말고는 이거를 이제 스펜딩을 못하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P2P 블록체인인 거죠. 이걸 나밖에 못 쓰게 해야 돼요. 그거를 락을 거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 여기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다 내가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이 자물쇠를 풀 수 있으면 돼. 그럼 모두가 이제 지켜보는 거죠. 누가 만약에 이거를 사슬을 몰래 끊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거 하고서는 그 블록을 파기를 하겠죠. 우리는 올바르게 이 락을 푼 경우 모두가 봤더니 맞아. 얘가 제대로 푼 거야. 그러면 그런 블록만 받아들여지겠죠. 그러면은 락을 걸었다, 뭐 언락을 했다, 암호화 기술을 썼겠죠. 자물쇠 채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뭐 암호화 기술이랑 비슷한 거니까요. 그때 어떤 거를 쓰죠? 암호화 기술 중에? 비덴치키 암호화로 뭘 하나요? 암호화 기술을 쓰는 게 비덴치키 암호화로 많이 하는 게 감청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비덴치키 암호화로 해서 아무도 못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로 보낸다를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안, 숨기는 거, 메시지를 숨기는 거랑 숨겨서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자 서명을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 많이 쓰죠. 그때 내 개인 키를 쓰고 공개 키가 있고 그 개인 키 뭐 쓰고 막 하고 할 때 우리 그때 활용되는 거를 우리 뭐 인증서 뭐 그런 것들로 쓰죠. 그거를 이제 제3자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면 공인 인증서가 되는 거고, 제3자를 없애버리면은 비트코인이나 그런 데서 쓰는 게 되는 거죠. A가 B한테 코인을 보낼 때 B가 서명했을 때만 이걸 쓸 수 있어 라고 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올바르게 서명을 해서 딱 하면 얘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B가 쓸 수 있게 되는 락을 내가 걸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라는 거는 B가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지 아직 B가 뭘 쓰진 않았잖아요. B의 소유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내가 쓸 수 있는 이라고 했죠. 언스펜트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거지, 뭐 써본 다음에 써시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돈이 정말 내 건가? 어디 넣어봤더니 써시네 야 근데 내 손을 떠났어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바보 같잖아요. 송금을 한다라는 게 내 거를 실제로 어디로 슝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공통 냉장고가 있어요. 뭐 고시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내 거라고 이제 써놓잖아요. 내 거라고 쓰면 내 거죠. 거기에 있는 포스트잇을 바꿔요. 친구 거로. 그러면 친구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송금이에요. 기본 아이디어는. 근데 락을 이렇게 건다라고 방금 했잖아요. 락을 어떻게 걸 거냐. 그 관건이 그랬죠. 방금 전에 포스트잇 붙이는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포스트잇을 보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토시는 좀 더 재밌는 아이디어를 찾아요. 1994년에 닉 자보라는 아저씨가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딱 내보내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 계약은 법적 근거로 쓰이는 거예요. 민사 소송 때 이제 쓰려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계약이 있는데 계약 조건을 다 적어놔. 그리고 계약 조건을 딱 맞추기만 하면은 그냥 그 즉시 이행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이 맞으면 즉시 이행.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누가 나한테 1,000원을 주면은 그 사람 거가 됨이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해봐요. 그럼 원래는 뭐 계약서 같은 게 그래요. 매달 며칠까지 이걸 입금을 해야 되고 매달 며칠까지 이 물건을 인도해야 함. 이라고 써놓고 그날까지 입금 안 됐네. 법정에서 봅시다. 그날까지 물건이 안 왔네. 법정에서 봅시다. 뭐 이런 거죠. 요거는 그날까지 그냥 돈이 들어가면은 물건이 그냥 끝. 이게 스마트 계약의 핵심 아이디어죠. 물론 디지털 에셋일 때만 이런 게 가능하겠죠. 체인 바깥에 있는 거는 뭐 즉시 이행 못하니까요. 물론 이 아이디어를 써서 무슨 자전거를 만약에 서로 사고 팔기로 했다. 근데 자전거에 락이 걸려요. 그랬다가 입금하면 바로 팍 풀리게 할 수 있죠. 비슷한 게 우리 소카나 그런 것들 입금하면은 삐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전자서명을 잘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UTXO, 이것도 스마트 계약이죠.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가능한 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원래 뭐였냐면요. 전자서명을 잘하면은 쓸 수 있는 코인이 되는 건데 만약에 다른 조건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시간이 지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코인. 그래서 처음부터 유연한 거를 만든 거예요. 코인이 누구한테 준다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건데 우리말로 쓸 거야? 비트코인 스크립트라는 거를 이용해서요. 요거는 옛날에 초기에 포스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었거든요. 이건 스택 기반으로 돼 있는 거고요. 스택 머신 기반 많죠? 요새는 뭐 JVM도 다 스택 머신으로 많이 만들고 스택 머신 기반으로 된 건데 거기에는 핵심 아이디어로 가져와서 거기서 쓰이는 OP 코드들, 기계어나 뭐 어셈블리쯤에 되는 거를 막 직접 입력을 해요. 그거를 이제 응용해서 여러 가지 기본 예제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걸로 하자. 그래서 뭐 P2PK, P2SH 또 이제 멀티시그도 여기 있는 거 응용이긴 한데 여러 명이서 N명 중에 N명이 서명하면 뭐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60명이 서명하면은 작동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할 수 있고 지금은 표준 스크립트 몇 개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락 스크립트에서는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거예요. P2PKH라고 하는데 Pay to Public Hash예요. 이거는 Public Hash를 통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아웃풋에다가 이걸 락 스크립트로 해서 넣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자, 너의 공개 해시를 내가 보고서 맞으면 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해요. 일단 공개 키가 맞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서명이 맞는지 확인해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입력으로 받아요. 이걸 언락 할 때는요. 언락 스크립트, 인풋 할 때 인풋 때도 스크립트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 내가 내 시그너처랑 퍼블릭 키를 같이 넣게 돼 있어요. 그 공개 키 내 건데? 자, 우선 딱 넣어요. 그 사람이 척 하고 열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나한테 보낸 게 맞군. 쓰는 거죠. 근데 그 공개 키 다들 볼 수 있거든요. 해시를 하긴 했지만 얘가 공개 키를 계속 하나를 써요. A라는 키를 써요. 다음에 풀 때 그걸 넣죠. 근데 얘가 또 다른 거에 대해서 그것도 내 건데 하려고 들고 왔는데 누가 내가 쓴 거 봤어. 비밀번호 누르는 거 본 거죠. 누가 삑삑삑삑 봤어요. 여기 비슷한 거 또 있다. 이거 내가 가져가야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시그너처를 같이 넣어요. 서명은 이건 프라이빗 키로 하거든요. 이 서명을 내가 내 프라이빗 키로 해서 서명을 했을 때 서명과 이 퍼블릭 키를 같이 보내서 서명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퍼블릭 키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슨 카드를 하나를 꽂고 나서 패스워드를 누르는 거라고 해봐요. 패스워드는 내가 알았는데 그 카드가 나한테 없네.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전자서명 확인할 때요. 전자서명을 확인할 때 퍼블릭 키를 같이 넣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상관없이 내 시그너처 내 걸로 서명을 해서 쭉 보내요. 그럼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맞기 위해서 퍼블릭 키도 같이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리딤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스크립트 해시죠. 아까는 퍼블릭 키가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스크립트가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퍼블릭 키인 사람은 이걸 해 였잖아요. 근데 이 스크립트인 사람은 이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누군가 스크립트를 인풋으로 넣으면은 이게 실행이 돼요. 스크립트를 넣어요. 그 스크립트 뭘 실행할지를 내가 락을 걸 때 미리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범용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락에다 뭐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락 쪽은 좀 제한을 둬놓고 언락 쪽을 프리하게 좀 놔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짠짠 생기잖아요. 거래 입력에 비해서요 출력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내가 쟤한테 줄 거다. 근데 내 거 20인데 자, 내 거 아웃풋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UTXO 20이 있는데 쟤한테는 19.999만 보낼 거야 라고 해요. 그럼 B죠. 그럼 그거는 마이너가 먹어요. 이걸 수수료라고 해요. 수수료가 얼마다라고 쓰지 않고요. 이더리움에선 가스 프라이스를 쓰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비어있는 금액이 그건 내 거예요. 이건 이제 내 겁니다. 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는 보는 거예요. 인풋이랑 아웃풋 총합이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럼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가 높은 걸 먼저 처리하려고 해요. 블록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숫자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20인데 10만 가게 그럼 10은 먹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들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님 와요.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트랜잭션은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특징이고 뭐 다른 이더리움이나 그런 거는 따로 가스 프라이스를 쓰게 돼 있어서 송금하는 데는 얼마다 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송금하는 가스는 정해져 있고 그 가스를 내가 얼마를 내겠소를 적게 돼 있는 거죠. 둘이 처리하는 게 좀 달라요. 마지막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요 밑에 있는 거를 가단성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가단성 아세요? 이거 어떻게 읽죠? 예, 무슨 뜻이죠? 그냥 잘 구부러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부러지고 많은데 대개는 이제 펴지고 막 그런 것들 철 같은 거 때리면 막 펴지고 그러잖아요. 유연한 정도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약간 유연하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많이 달라서 가단성이라고 표현 많이 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유연한 게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요 트랜잭션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 트랜잭션 내용을 전부 해시 펑션에다 넣어서 SH256을 이용해서 해시 밸류를 만드는데 이걸 트랜잭션 ID로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인풋을 넣었는데 인풋에 스크립트가 딸려 들어가요. 언락 스크립트, 이때는 뭐 퍼블릭 키 스크립트, 펍키 스크립트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3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우리 몇 가지 짤 수 있죠? 엄청 네. 무한히 짤 수 있죠. 어떤 걸 암호를 풀기 위해서 엄청 많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자, UTX-5가 하나가 있어요. 얘를 내가 쓰는 거를 언락만 하면은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락 스크립트 이것도 짤 수 있고 이것도 짤 수 있고 이것도 짤 수 있어요. 그럼 세 개의 데이터가 다르니까 각각 다른 트랜잭션 아이디를 가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이러면? 더블 스펜딩이 안 되는 거를 노리는 거예요, 얘는. 더블 스펜딩은요, UTX-5가 한번 쓰이죠. 그럼 안 쓰인 거여야 되는데 쓴 게 되잖아요. 자, 트랜잭션 A, B, C를 만들었어요. 누구는 A를 먼저 봤어요. B, C 들어오니까 뭐야 얘네 거짓말이네. 근데 누구는 B를 먼저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를 지우고 마이너들은 그냥 자기들은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포크가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길 거 아니에요. 해시파워가 많이 들어간 애가. A를 올바른 걸로 믿는 애들은 BC를 날려버릴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즉 누군가는 거래가 승인됐대요. 오케이, 자 됐어 했는데 좀 지나니까 없어졌어. 누가 51%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거래를 막 무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스펜딩을 막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제일 쉬운 게 아까 언락 스크립트를 포함시켰잖아요. 트랜잭션 아이디 뽑을 때 빼는 거예요. 그냥 포함 안 시켜요. 언락 스크립트는 우리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만들 때 안 써.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에는요 그냥 어떻게 처리한다만 있고요. 스크립트만 따로 빼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막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 나 언락 스크립트만 바꿨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 아이디가 같죠. 그렇죠? 그럼 공격이 불가능해지죠. 여 연락에 대한 부분들을 위트니스라고 해서 걔를 분리를 해요. 이걸 세그윗이라고 하죠. 원래는 이렇게 딱 보면 얘가 이 거래가 다르게 한번 사라질 수 있나? 아닌데 막 그랬는데 여기선 딱 한번 나가면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끝 이거요.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데 가보면 이렇게 코드가 어떻게 생겼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해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뭔가 스택머신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아지니까 스택머신이 먼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코딩을 지탱하는 기술을 한번 보시면은 잠깐 나와요. 그거 외에도 프로그래밍 패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잠깐 그 스타일에 대한 게 나오긴 해요. 그걸 구현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직접 구현해 보셔도 돼요. 쉬우니까.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죠. 와.